예, 정부의 방역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한 교민이 아산에서 2주간 격리됐다가 퇴소를 했는데 그의 19살 아들이 부산의 첫 확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격리 해제되셨던 확진한 자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다시 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저도 그렇고 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백 교수님. 분명히 우한에서 전세기 타고 와서 아산에서 격리시설에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증상이 무증상, 음성 판정만 퇴소를 했는데 어제 부산 첫 확진자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예,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설명하신 대로 무증상 감염일 수도 있고요. 즉 감염은 되었지만 증상은 없고 바이러스는 굉장히 적은 수밖에 없을 경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복기가 14일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도 많은 보고가 있긴 하였지만 실제로 그 케이스는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우리 진단키트가 너무 빨리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 민감도의 문제, 즉 얼마나 검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바이러스는 검출할 수 없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추적을 하면은 어느 시기엔가 또 양성이 나올 수 있으면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도 않다면은 사실은 설명은 안 되지만 혹시 마지막 가능성으로는 부산이긴 하지만 다른 감염원이 있었을 다른 확진자랑 접촉했을 가능성도 아마 지금 방역당국은 찾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 교수님 말씀은 반드시 아버지를 통해서 감염이 된 게 아니라 이 부산 첫 확진자인 19살 아들도 다른 감염원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까지 찾아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부산의 첫 확진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겠는데 거부했다는 소식도 알려지면서 이게 앞으로 좀 뭔가 이 방역과 자가격리 시스템도 좀 손을 봐야 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일 겁니다. 작은 논란이 아니고요. 예. 아주 큰 논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물론 본인이 이제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하고서는 보건소 관계자가 그럼 이제 자가격리하라고 지침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겼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마트를 갔다가 가족들 외식도 했답니다. 양성 나와가지고 보건소 관계자가 전화해서 양성이라 알려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가족들이랑 외부에서 식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 보내서 이 사람 지금 병원으로 데리고 오고 그 식당 다 긴급 방역 조치했다는데 정부에서 다른 공중의 본인의 건강과 그 주변 지인들의 건강과 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가격리 얘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마스크 쓸 것을 권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무슨 이유로 정부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지키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이 사람도 본인도 어쨌든 약간의 증상이 있으니까 선별진료소 찾아간 거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하라고도 무슨 이유로 밖에 돌아다녔을까요? 그 다음에 대구 31번 병원에서 코로나 같으니까 검사 좀 해봅시다. 무슨 이유로 싫다고 그랬을까요? 왜 밖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녔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몇 분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본인과 먼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과 가까운 가족, 본인과 가까운 친구, 본인과 가까운 직장 돌려올 수가 있다. 그런 것도 좀 명심하시고 병원과 정부의 어떤 지침에 잘 따릅시다. 김 변호사님 말씀 가운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려지긴 했는데 31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보건소가 아니라 처음에 입원했던 그 한방병원이요. 그렇죠. 예. 그 진실 공방도 조금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백 교수님, 또 하나 좀 저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게 중국에서 이제 다 나았다, 완치 판정을 받고 했는데 열흘 만에 다시 재검사해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사례도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아니죠? 설명은 가능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원래 좀 어려운 말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맨 처음에 발견된 바이러스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하고도 상당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6개월 정도는 아마 면역력이 생길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신종이기 때문에 자신 없는 이유가
만약에 그 우리 항체랑 결합하는 부분이 조금 변해서 만약에 결합을 못한다 그러면은 새로 감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성 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비를 해서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5차까지 감염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의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 서열이 맨 처음에 중국서 발표한 유전자 서열하고 분명히 다르긴 다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예. 이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하기 때문에 이 환자 간의 이 서열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뭐가 잘못돼서 양성이 됐는지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중국은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예. 이 진단 키트가 굉장히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촘촘하지 못합니까?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음성이라고 그래서 퇴원을 시켰지만 실제로는 아직 다 낫지도 않은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열흘이라는 시간을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서 감염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예측 못하는 사례들이 뭐 곳곳에서 좀 발생을 해서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서울 서초구와 일산 상황, 고양시 상황도 전해드렸었는데 대구 이외의 지역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청주와 안양에서 특히 교통수단을 담당하는 이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것 그러니까 자체가 꽤 좀 이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도 좁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감염자와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습니까? 청주의 택시 운전사 같은 분들도 이제 이 지금 그 검증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국에서 일단 택시 요즘 이제 T원이나 이런 걸 타기 때문에 일단 뭐 신용카를 타기 때문에 누가 탔는지를 빨리 확인해서 이제 그 추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안양 택시기사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보면 이 환자분들이 좀 열이 나니까 자꾸 해열제를 드셔서 그냥 본인이 그냥 자가치료 이런 명목으로 이게 이제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어요. 확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왔던 이 안양의 같은 그 주부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해열제를 계속 드셔서 이제 좀 이게 그 상황 자체를 늦춘 경우가 있고요. 또 은평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 여기는 지금 이제 환자를 이송하는 분이 이제 한 분이 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병원을 지금 소독을 하고 지금 뭐 일단 외래 환자를 안 받고 있는데 좀 전에 들어온 소식은 또 이 환자 한 분이 또 이제 감염이 됐다고 그래요. 또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감염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이제 이 병원 감염이라는 게 지금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확산되다 보니까 특히 은평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가장 큰 병원이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급한 분들이 만약에 의료를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병원 감염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청주와 안양에서 수도권과 충청도에서 택시기사도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한번 유념해서 대비를 하고 방역에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 만에 229명의 확진자가 급증했고 안타깝게도 세 번째 사망자까지 나왔다는 소식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정말 이제부터 정부 당국의 방역 시스템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바로 만나봅니다.